안녕하세요. 장동건 미래스탁의 박시장입니다. 1월 22일 증시 마감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스피는 2464.35포인트 0.34% 하락 마감했는데요. 전기차들이 수요 위축 우려 속에 이 개인과 기관이 순매도하면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은 3천억 가까이 순매수했고 기관은 400억을 순매도하였습니다. 코스닥은 839.69포인트 0.35% 하락 마감했는데 개인과 외국인이 순매도매 하락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은 382억 순매도, 기관은 1020억을 순매수하였습니다. 미국 증시 강세에 힘입어서 우리 증시도 이 반도체 업종이 주도하면서 상승을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이 미국 증시에서도 전기차 관련주가 부진하게 나오면서 이 전기차 관련주 쪽 중심으로 이 매물이 쏟아졌습니다. 또한 중국 정부가 디플레이션 우려에도 우량 대출 금리 LPR이라고 하는데요. 이 우량 대출 금리를 동결하면서 중국 증시 하락 진행도 전반적인 투자 심리를 이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온달러 환율은 1338.90, 0.01% 하락 마감했는데 미국의 소비자 심리가 개선이 되고 또한 기대 인플레이션도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소폭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테마 시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AI 관련주와 반도체 관련주들의 오늘 날이었었습니다. 온 디바이스 AI, 스마트폰, 갤럭시 부품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이 좋았는데 AI 기능 탑재에 따른 삼성 스마트폰 판매 확대 전망 소식에 제주 반도체, QRT, 리노공업, 온 디바이스 AI 관련주, 그리고 인터플렉스, 뉴프레스, 이스페타시스, 스마트폰, 갤럭시 부품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이 좋았습니다. 삼성 스마트폰 CEO가 올해 1억대 수준의 이 갤럭시 AI 폰 출하 목표를 제시를 하면서 올해 이제 갤럭시 S24 판매량을 3,600만 대 16% 상승 포함해서 작년에 출시된 갤럭시 S23 폴더블 폰 등의 이 AI 기능 탑재가 전망되기 때문이라고 이제 언급했습니다. 그 지금 이제 갤럭시 S23 그다음에 폴더블 폰 새로 나오는 것을 전부 다 AI를 이제 적용시키겠다는 거죠. 그래서 올해 삼성전자 스마트폰 출하량이 2.42억 대로 전년 대비 2.27보다도 7%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2010년 이후 13년 만에 이 글로벌 스마트폰 점유율 1위를 애플에 내준 삼성전자가 온 디바이스 AI폰 출하 확대를 기반으로 올해 스마트폰 점유율 1위를 탈환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고요. 아울러 향후 2년간 이 삼성전자가 갤럭시 24를 기반으로 온 디바이스 AI폰 시장을 주도하면서 점유율을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전망이고요. 또한 특히 온 디바이스 AI폰 글로벌 출하량이 삼성전자 주도 속에 연평균 83% 정도 성장, 그리고 2027년 5억대까지 급증하며 향후 4년간 누적 출하량이 11억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한 이제 반도체 관련주도 오늘 흐름이 좋았었죠.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급등을 하고 또 오픈 AI 샘 올트먼 최고 경영자 CEO가 AI 반도체 개발 추진 등 소식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메커스, QRT, 에이징랜드, 오키슨전자, 3S, 네페스, 타이거일렉 등 반도체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이 좋았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4.02% 상승했습니다. 전날도 3%대 상승하면서 지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텔도 3.02%, AMD도 7.11, 특히 이제 엔비디아의 4.17,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3.17, AMD가 7.16% 이렇게 오르면서 크게 올랐습니다. 최근 반도체 업종의 상세가 이제 AI 시장 기대감이 지속되고 있죠. 그러면서 TSMC가 또 호실적을 발표를 하고 AI 합승용 반도체 수요도 급증했다고 밝히고 있고 또 메타가 AI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서 또 수십억 달러를 들여서 엔비디아 칩을 또 구매할 것이라고 또 발표하고 있습니다.
또 챗GPT 개발사 오픈AI의 샘 올트먼 CEO가 AI 반도체 개발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그 아랍에미리트를 UAE를 투자자들과 또 대만 TSMC와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죠. 올트먼이 새로운 AI 모델 구축에 필요한 AI 반도체를 개발을 하고 이를 생산하는 공장을 짓기 위해서 중동의 부유한 투자자들과 자금 조달에 대해서 대화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고요. 이 오픈 AI 샘 올트먼 최고 경영자 CEO가 이번 주죠, 한국에 방문할 예정인데 최태현 SK 그룹 회장이 이번 주 생성형 인공지능 AI 챗GPT 개발사 오픈 AI 샘 올트먼 CEO와의 만남을 조율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최근 엔비디아 대항에서 자체 AI 반도체 개발 프로젝트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진 오픈 AI의 올트먼 CEO가 최 회장과 회동하면서 양측이 신생 AI 반도체 동맹 구축에 나설지도 주목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한편 또 삼성자가 갤럭시 24 언팩 행사에서 AI가 탑재된 AI 폰을 공개한 것도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모습이죠. 오늘 또 초전체 관련 종목들의 흐름이 좋았습니다. 미국 로렌스 버클리 국립연구소 이론 물리학자 시네아드 그리핀 박사가 LK99 초전도체에 주장을 하면서 파워로직스가 상한가를 갔고요. 신성델타테크, 서남, 탑엔지니어링, CCS, 모비에스 등 초전도체 관련주들이 오늘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었고요. 신성델타테크는 사상 신고가를 또 달려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미국에서 LK99가 초전도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미국 뉴욕 매거진을 인용해서 미국 로렌스 버클리 국립연구소의 이론 물리학자인 시네아드 그리핀 박사가 퀀텀 에너지 연구소가 개발한 LK99를 가리켜서 거의 미친 사람처럼 들리지만 나는 초전도체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그리핀 박사가 속한 미국 이 로렌스 버클리 국립연구소는 퀀텀 에너지 연구소와 업무 협약을 맺고 LK99 방막화 샘플을 연구 중인 한국에너지공대와 협업 중인 연구소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초전도체 관련 종목들의 오늘 반등이 나왔고요. 바이오 시밀러는 이제 복제 의약품을 얘기하는 건데요. 이 바이오 시밀러 관련 종목들의 오늘 좀 흐름이 있었는데요. 바이오 시밀러 세컨드 웨이브 도래에 따른 이 침투율 확대 전망 소식에 셀트리온, 셀트리온 제약, 한미약품, 알테오젠, 삼성바이오로시스 등 바이오 시밀러 관련 종목들의 오늘 좀 반등이 있었습니다. 올해 이제 바이오 시밀러 이 세컨드 웨이브 출범해가 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는데 셀트리온이 작년에 이제 휴미라 BS 부진으로 시올 헬스케어 합병 모멘텀 이전까지 시장에서 소외된 대표적인 대형주였지만 휴미라 시밀러가 올해부터 공급의 수직 계열로 인해 오리지널 휴미라가 선호의약품에서 제외됨에 따라서 시밀러 침투율이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이 바이오 시밀러 세컨드 웨이브 시밀러가 휴미라 BS와는 품목별로 경쟁 강도와 시장 침투 가능성이 크게 상이하면서 현재 시장의 우려는 과다하다고 분석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세컨드 웨이브의 쌍두마차, 스텔라 BS, 아일라 BS도 24년, 25년 올해와 내년에 출시되어서 실적에 기여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셀트리온에 대한 긍정적인 투자 의견을 제시하고 또 다른 개발사인 동아ST 등을 관심 종목으로 추천한다고 밝히고 있는 모습입니다. OLED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이 좀 반등이 있었습니다. 오후에는 삼성전자가 향후 5년간 500만 대 규모의 LG 디스플레이 OLED 패널 장기 수급 방안 추진 소식에 동아일텍, 야스, ST, HB솔루션, 에러티 베큐um, 제이스텍, APS, LG 디스플레이, SNU, 뉴파 프로즈마 등 OLED 유기 발광 다이오드 로드 관련 종목들이 좀 반등이 좀 있었습니다. 삼성전자와 LG 디스플레이가 2028년까지 화이트 OLED 패널 장기 공급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5년간 500만 대라고 합니다. LG 디스플레이는 이제 삼성전자가 LG 디스플레이부터 42인치, 48형, 83 그리고 88형 패널을 수급할 계획으로서 삼성전자가 작년에 LG 디스플레이에서 83형 한 종만 구매했는데 올해는 패널 종류가 총 4종으로 늘어났고 물량도 최소 3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올해 이제 770만 대에서 90만 대 정도를 시작으로 단연 공급을 약속한 것으로 안다고 전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한 삼성전자와 LG 디스플레이가 이 LCD에도 협력을 확대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LG 디스플레이가 LG LCD 구매 물량을 작년에 400만에서 500만 대에서 올해는
500에서 600만 대로 20% 가량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으로, 삼성전자가 그동안에 중국 디스플레이 업체인 BOE에서 LCD를 가장 많이 수급해왔지만 작년에 BOE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관계가 틀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가 BOE를 공급망에서 배제하고 대신 LED 디스플레이와 거래를 확대하고 합니다. 정부 또한 이제 그 도시가스 관련 종목들이 움직임이 있었는데요.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지속되면서 GSA, 대성에너지, 한국가스 등이 상승을 했습니다. 수에즈운하 무역로 상선들을 공격하는 예멘 후티 반군이 수에즈와 홍해 바브엘 대만 해협에서 호르무즈 해협을 모두 봉쇄할 것이라는 계획을 실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동의 리스크가 지속적으로 고조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 이제 정부가 이제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 휴업 폐지 발표 소식에 소매유통 관련 종목들 움직임이 있었는데, 이마트, 현대 홈쇼핑, 롯데쇼핑, 신세계 등 이런 종목들이 또 반등이 있었습니다. 또한 앨범 성장 우려 가동 속에 이제 올해 신규 IP와 또 아티스트 컴백인 대감 속에 음원, 음반, 엔터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이 있었는데요. 큐브 엔터, YG 엔터, 뭐 CJ ENM, TNN 엔터먼트 등 일부 음원, 음반, 엔터가 상승을 했고요. 유럽에서 이 아이폰의 제3자 모바일 결제 서비스 허용 소식에 삼성페이 관련주들이 좀 움직였는데 차익실에 나왔습니다. 지닉디스, 뭐 한국정보인증, 에이텍 모빌리티, NHN, KCP 등 이 삼성페이 테마가 좀 상승했었는데 차익실에 나오는 모습이었고요. 전기차 수요 둔화 우려가 지속되고 있고 또 에코프로비엠이 적자 전환 우려 속에 2차전지, 전기차, 니켈 관련 종목들이 일제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전기차 수요 둔화 우려가 지속되고 있으면서 포드가 전기 픽업 트럭 생산을 줄인다고 발표를 했고요. 또한 이 작년에도 GM, 포드, 폭스바겐 그룹 등 글로벌 주요 양승차 기업들이 이 전동화 계획을 미루겠다고 발표한 바 있었습니다. 그럼 또 글로벌 렌트카 서비스 업체 허츠도 최근 보유하고 있는 전기차 2만 대를 매각하고 대신 내연차를 구입하겠다고 밝혔죠. 또 전기차 불황 속에 또 배터리 핵심 과목으로 주목받았던 이 니켈 가격이 급락하고 있고 또 니켈 가격이 2년 내 최저치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 세계 주요 니켈 생산국인 호주, 캐나다 이런 데서도 이 개발 업체들이 잇따라 광산을 폐쇄하고 인력을 감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또한 주요 2차전지 업체 실적 부진 우려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시장 기대치를 하회하는 실적을 공개한 가운데 에코프로비엠 또한 적자 전환 우려가 커지고 있고, 에코프로비엠에 대해서 작년에 4분기 매출이 1.4조, 영업적자가 426억을 기록할 것 전망하고 있는데, 이 전기차 시장 이축, 경쟁 확대, 셀업체 자체 조달 비중 확대를 감안해서 올해 매출액, 영업이익 전망을 각각 24%, 54% 하향 조정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LG에너지솔루션, SK이노베이션, 삼성 SDI,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LNF, 금양, 삼화전자, 포스코 인터내셔널 등 2차전지, 전기차, 니켈 관련 종목들이 일제 하락을 했고요. 대통령실이 한동훈 이 비대위원장을 사퇴 요구 소식이 나오면서 관련 종목들이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전일 대통령실에서 이제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 와이더 플래닛, DTCRO, 오파스넷, DTNC 등 한동훈 관련 종목 테마들도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장동훈 미래스탁 전화번호는 166-3797입니다. 끝으로 장동훈 대표님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도 꼭 해두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에 보면 공유가 있습니다. 공유 소개 링크 많이 부탁드리고요. 유튜브 장중 라이브 무료 방송 진행하고 있으니까 혼자 하기 힘드신 분들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장 모든 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남은 시간 편안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